술도 먹지 말라고. 또 금주 그게 서약도 있어요. 저희 군대 있을 때 남자들은 다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랬어요. 야, 왼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오른손으로 왜냐면 서약했겠지. 오른손으로는 서약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른손이 있으니까 왼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이게 이제 식량을 낭비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법을 또 만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 1년 차 뭐 아무개입니다. 뭐 2년 차, 3년 차까지 수가 큰 박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4년 차부터는 저는 사람도 있고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금방 왔으니까. 그때는 말투도 되게 저는 한국말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한국말 쓰는 거 맞지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좀 실망했거든요. 나는 내가 그 억양이 서울말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가서 물어보니까 티가 안 난다고. 뭐 가끔씩 대대장님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몇 년 되셨냐고.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면 대학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레포트 쓸 때요.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레포트. 네. 진짜 어렵죠. 여기는 고등학교부터 팀플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레포트도 뭐 한 학기에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영화 보고 조사해 오라, 감상문 써라. 처음에 A4 용지도 몰라가지고 폰트는 얼마에 뭐써 해가지고 앞에서 말하는 말이 저게 다 모르겠고 방통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알아먹는 거야 그 말은. 진짜요? 내만 모르는 거야 젊은 사람이. 아니요 언니 그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학습할 때 보니까 저보다 컴퓨터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그래서 너무 뿌듯했잖아요. 내가 제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오피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실습 가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근데 앞에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만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만큼 한다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 요령껏 하잖아. 근데 우리는 교과서 하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표 같은 건 또 강의 다니면서 PT도 대충은 만들고 이러니까 발표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도 더 약간 뿌듯함만. 살면서 이제 모든 게 알면 나쁜 게 없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졸업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에 졸업이거든요, 3월에. 제가 부전공으로 사회복지를 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야 된대요, 한 과목. 사회복지. 저도 그 사회복지 두 과목 때문에 참 대한민국에 와서 군대 갔다 온 거를 이렇게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빠가 거기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양도를. 북한에서는 제대군인 하게 되면 약간 석기라 그러잖아. 언니 또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 네. 요즘은 또 그 당원들이 좀 혜택이 많아요. 북한에도 여당원들 간부를 많이 써주라는 그런 이제 방침 때문에 그 이제 당원 여자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네, 진짜? 농촌동원 나갈 때도 여맹 당원들 있잖아요. 당원 몇 명 안 되니까 세포비서가 다 얘기해가지고 몇 명 안 되니까 딱 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여맹이 있고 청년동맹 있잖아요. 당 세포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그 동네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동네, 저기 동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포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소속이 좀 약간 애매한 거죠. 저희 때는 당원이 무슨 뭐 박스로 들어왔는지 많아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기초를 쳤거든. 병원 새로 짓는다고. 군대 8년 4개월 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안 올라간 거예요. 2층까지밖에 못 올라갔어. 내가 와서 병원 생활 6년 하면서 4층까지 올리고 마지막 해까지칠까지 했다니까. 이제 겨울엔 동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자 치료하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청년당원이라고 했잖아. 맨날 당원 돌격대. 말로만 앞장섰어요. 그 예전에는 그게 조직 생활이 엄청 셌어요. 언니 오기 전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학교 때까지는 엄마 주변에서 보면 조직 생활이 엄청 셌어요. 안 나가면 막 단련대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북한에 편법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시장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취미 생활이 뭐가 있어요? 취미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운동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운동 좋아 안 하거든요. 운동 최근에도 시작했다가 한다라고. 저도 운동하고 거리가 멀어요. 네.
이게 쭉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운동은 접고 예, 또 산책이나 안 그래도 봤어요. 여가지 보니까 달솜에 둘 데리고 산책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돼서 양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쪽에 있을 때는 전생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니까 전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전생이 강아지였냐고. 저를 강아지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저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말 떼고 이제 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강아지를 맨날 안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가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조금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할머니도 외가 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할머니 집에는 늘상 그 강아지가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근데 옛날 분들은 다 밖에서 기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맨날 불쌍해서 겨울에는 이제 집에 항상 들여다 놓고 그럼 할머니 계속 청소해야 되거든요. 저기 이제 신발 뻗는데 강아지 딱 들어와서 거기서 자거든요. 밤이 추울 때는. 북한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밖에서. 언젠가는 할머니가 강아지를 못 들여놓게 해가지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넣으면 계속 사람 그 손대에 옮으면 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걔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만지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저는 그게 이제 중간중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딱딱 끊겨서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랑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얘 개울에 들어가 자는 애라고 그 얘기를 커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없어졌더래요. 근데 어린애가 그때 7살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없어지니까 다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뭐 애를 찾아야 되고 그 이제 시골에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불러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는 자면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잠을 깊게 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우리에 저희 할머니 강아지 우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강아지 우리에 들어가서 강아지랑 같이 잔 거예요. 강아지 냄새 맡으면서 할머니 뭐 강아지랑 같이 못 있게 해가지고. 근데 강아지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강아지 그 우리 문을 막고 잔 거예요. 이렇게 패딩 큰 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억이 막혀가지고 그때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얼어 죽지 않으시 다행이라고.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리고 맨날 강아지 업고 다녔어요. 북한에서? 어릴 때. 예. 와. 이제 보자기 이렇게 강아지 새끼 난 거 3마리 났었거든요. 업고 뒤에 그 산에 할머니 뚜막이 있었어요. 밭밭이 많으셔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강아지들이랑 막 같이 이제 놀고 물론 좀 시골이라서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지 않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배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남조선은 개 같은 세상이어서 사람이 못 먹고 굶어 죽는데 빈부격차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뭐 강아지 장례식도 하고 생일도 세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옷 입히는 것까지는 이제 거기서 봤으니까 이해하는데, 어머, 장례식도 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강연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강연을 때 세력에 대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하면서 오히려 그게 역작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도 뭐뭐뭐 보지 마세요. 노래도 그 이제 곰 3마리 노래가 한국 노래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게 북한 노래인 줄 알았고.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 그리고 북한 노래인 줄 아는 노래가 많잖아. 친구도 나는 북한 노래인 줄 알았고. 맞아. 그래서 그런 노래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게 금지곡으로 딱 나오니까, 이게 한국 거구나. 거기는 뭐 장군님 어릴 때부터 다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생일 축하곡도 못 부르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노래라니까? 한국말로 하잖아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사실 다 쓰는 노래긴 한데 그것도 금지곡으로 나와서 자기네만의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작사 작곡을 했어요, 언니. 북한이?
무슨 옛날에 뭐 남자의 향기 그런 저 어릴 때 그것도 보지 말라고 했어. 그런 속에 대한 계단도 나왔었고 어린도 있고 파리의 여인인가 그런 것도 있었구나. 또 궁금한 거예요. 그게. 북한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더 대한민국의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달서미를 키워보니까 어때요? 강아지도 많이 길렀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서부터는 강아지를 못 기르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에서 아예. 네.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다 안고 거기선 대형견을 길렀어서 저는 사실 대형견을 좋아했었거든요. 저희 다리를 처음에 입양을 하면서 이제 또 아파트에선 대형견을 하기가 또 힘드니까 그래서 그 다리를 딱 입양을 했는데 이게 내 강아지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물론 강아지들 주변에 다니면 이제 이쁘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승인 없이 만지면 안 된대요. 여기서는. 진짜? 예. 그러니까 몰랐어. 뭐 나는 처음 지나다니면서 애기도 이렇게 만지면 안 된대요. 그거는 그게 실내라고 알았어.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도 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와서 한 달, 그냥, 두 달 될 때 막 그냥 엄마 이 개새끼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애기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서 다 개새끼라고 강아지 그러지. 요 개새끼 너무 귀엽다 막 이러잖아요. 개의 자식 강아지 새끼. 그렇지. 그게 새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개 너무 잘생겼다. 뭐 아니면 강아지 보고는 요 개새끼. 새끼 강아지가 아니라 거기서는 개새끼. 좋아하는 눈빛이 아니어가지고 뭘 실수했나 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좀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엘리베이터 그쵸. 타면 저리 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나한테는 소중하니까. 자식 같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강아지들도 다 자기 좀 혈통이 있고 애기 수첩 같은 거 있다면서. 있어요. 그리고 뭐 강아지 수첩. 예방접종도 언제 네, 나와 있다면서. 네, 있어요. 이거 북한 사람들이 알면 기절하겠다. 북한 사람들은 솔직히 사람들도 예방접종하기 힘들잖아. 수의사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긴 오거든요. 거기는 와서 놔줘요. 와서 놔주긴 하지만 왔다가 없으면 그냥 가잖아. 맞아요. 막 전염병이더라도. 그래서 나 어릴 때 한 번 개한테 엉덩이 물렸던 적 있거든. 그것도 미친 개래. 그래갖고 그때 그 개 주사를 맞았거든. 개 주사를 여기다가. 괜찮았어요? 그거 맞으면 괜찮대. 또 그 개 잡아가지고 간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은 그 개 한 대 물리면 꼭 그 개를 잡아가지고 그 간을 뭐 먹어야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미친 개가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런 오빠 하나 있었어. 개 한 대 물렸는데 몰랐어. 그래갖고 나중에 크면서 그 오빠가 개새끼 소리 막 내고 있잖아. 이렇게 막 이러고 막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대요.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막 가다가도 갑자기 막 개새끼 소리 내고. 그거 치료를 잘 못 받아. 치료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엄청 무서워하거든. 그래갖고 나는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필수 그게 있어요. 필수적으로 맞아요. 예, 뭐 안 맞힌다고 처벌받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뭐 심장사상충은 이제 몇 킬로부터 맞춰야 되고, 근데 저희 소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심장사상충을 못 맞춰가지고 몸무게를 좀 많이 불리라고 해서 요즘 엄청 1kg 넘게 이제 자랐거든요. 4개월 아직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심장사상충이랑 이런 거를 꼭 맞춰야지. 안 그러면 그 충이 생겨요. 그건 무조건 맞춰야 되고. 또 요즘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예방접종도 해요. 강아지들도 코로나 예방접종 하네? 했어요, 저희는 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사람이 건강뿐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걸 알았잖아. 그치. 반려견, 묘도. 반려묘. 그것도 생명이래.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어. 북한에서. 왜냐면 그게 또 여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지. 한국에서 뭐 경기 안 좋다 힘들다 해도 보면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되니까. 근데 북한은 뭐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거기에 관심을 못 갖는 거지. 그런 것도 금지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걸 자본주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결혼식 할 때 그 찍잖아요. 그 비디오 찍잖아요. 그것도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이라고 해서 그것도 또 못하게 한때 엄청 단속하고. 아니 사진도 못 찍게 하냐고. 그거를 내 장갑 끼는 것도 하얀 장갑 이제 망토 쓰고 그 외국식으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게 또 한참 유행이어서 그것도 못하게 해요. 딱 그 한복. 그러니까 강아지는 더 뭐 말하면 안 되죠. 술도 먹지 말라고 또 금주
그게 서약도 있어요. 저희 군대 있을 때 남자들은 다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랬어요. 야, 왼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오른손으로 왜냐면 서약했기 오른손으로는 서약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른손이 했으니까 왼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량을 낭비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법을 또 만들었어요. 여유가 있으면 허튼 생각을 한다고 그 김정일이가 뭐 그랬다라는 썰이 있어요. 주민들이 잘 살고 여유 있는 삶을 꿈꾸면 이제 더 좋은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로 가게 되니까. 일단 또 그렇게 막아야만 지금의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쵸. 다리를 키우면서 동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처음에는 그냥 귀엽고 내가 좋아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미를 이제 데리고 올 때는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사실 다리는 그쪽에서 키웠던 것처럼 예, 그냥 막 내가 키웠어. 크고 아니, 막 키우진 않았어요. 저는 북한에 살면서 한 번도 강아지를 죽여본 적이 없어요. 한 달짜리 30일짜리 데려다가도 살렸거든요. 북한은 강아지 키우다가 꼭 잡아먹잖아요, 집에서. 근데 저는 제가 기르던 강아지는 한 번도 잡아먹어보지 못했는데, 제 할머니 집에서는 어릴 때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할머니는 강아지 팔고, 근데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기르던 강아지는 안 잡아먹었어요. 팔았어요. 이제 큰 강아지를 기르면, 가을이나 이때는 농장에서 와서 가져가요. 맞아. 예, 그 농장에서 약간 그 연말 이런 거 연말 연시 행사처럼 그거 하면서 강아지 갖다가 잡아먹고 하거든요. 그렇게 팔기는 했지만 집에서 강아지를 잡은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북한은 또 강아지 가죽을 받쳐야 되잖아. 개가죽. 개가죽 수매를 해야 토끼 되잖아. 가죽. 그래서 꼭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없으면 뭐 토끼 가죽 몇 장 내야 되고 토끼 가죽도 없으면 돈 얼마 내야 되고.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쥐약 먹고 한 번 죽은 적 있었거든요. 다 키워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2살도 안 됐는데. 근데 등치만 컸지 청강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를 잡아 먹었는데 그 쥐가 쥐약을 먹은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있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강아지 어제 죽었다고. 그래. 아니 강아지 죽었는데 왜 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울지 그러면 안 우냐고. 걔는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니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지. 전생에 개 맞았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전생에 개였냐고. 강아지한테 뽀뽀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맨날 하고 이러니까. 네가 엄마한테는 사랑한다 10번 문자 하니? 그거 봐. 근데 그게 저는 닭살 돋아가지고 엄마한테랑 동생한테 가족한테는 안 돼요.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 원래는 가족한테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챙겨는 사실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이러니까 저는 많이 챙기는 게 가족이거든요. 근데 말은 제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첫째라서. 감사합니다. 뭐 다른 사람 인터뷰 한 번 하면 맨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말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말.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북한 주민들이 이 영상 보게 되면 아우 저것들이 개같은 세상에 갇혀 개같이 논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을 떠나서 정말 이게 반려견들도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어느 만큼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 최서랑 씨랑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최서랑 씨가 지금 달소미네라는 채널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소미의 일상이라든가 다리와 함께 다투기도 잘 다투는 일상을 담아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많이 가서 구독도 해주고 시청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옛날 얘기도 또 해서 옛날 생각도 또 나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